자, 오늘은 북한 관련 소식 때문에 정치부의 천상철 차장까지 5분이 함께합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북한이 우리나라의 서부전선 육군 28사단 확성기를 타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관련 소식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천상철 차장. 네. 자, 일단 어떤 공격이 있었는지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오늘 오후 3시 52분경에 예. 북한의 포탄이 경기도 연천 지역에 위치한 28사단의 야산에 예. 딱 한 발이 떨어졌습니다. 야산에요. 야산에 예. 떨어졌습니다. 이게 확성기를 조준 타격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확성기를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빗나갔군요. 산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군 당국이 이게 정말 그냥 보여주기식 포탄 도발이냐, 예. 아니면 정말 확성기를 조준 사격했는데 이게 잘못 맞은 것이냐, 이걸 가지고 아직 국방부가 정확한 해석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이 계속해서 앞에 우리 휴전선 인근에서 GP에 문을 열어놓고 우리 확성기를 조준 타격하겠다라고 며칠 전부터 계속 말을 해왔기 때문에 예. 28사단의 이 확성기를 겨냥한 것으로 지금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은 5시 5분경에 수십 발의 이 미사일 포를 맞대응을 하면서 대응을 했군요. 대응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 현재 그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 지금 전화로 연결이 돼 있는데, 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북한이 그동안 우리에게 대응 공격을 하겠다, 확성기를 계속 틀 경우에 대응 사격을 하겠다, 이런 경고를 했었는데, 지금 확성기를 조준 타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습니까? 방사포라는 것이 굉장히 정확도가 떨어지는 무기체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발만 쐈다라고 하는 것은 확성기를 조준 사격했다라기보다는 우리 반응을 한번 떠보려는 그런 속셈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응 사격한 위치를 보니까 연천군 중면이라고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위치 같으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방사포 중에서 107mm, 122mm, 240mm 이 정도가 있는데, 예. 107mm는 연대급 확인데 그 107mm는 사정거리가 8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107mm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122mm 이상의 방사포가 아니냐. 122mm 같으면 탄두 중량이 20kg 정도 돼서 우리 K9 자주포보다는 한 서너 배 정도의 위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서 K9 자주포 또는 그 155mm 포탄을 수십 발을 대응 사격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대응 사격을 신속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바로 직각한 건지 이런 건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필요가 있는데, 왜 이 서부전선 육군 28사단을 공격했다고 보시는지 무슨 판단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김정은만 아는 거겠지만, 예. 일단은 그 28사단 확성기가 우리 그 심리전 수단 중에서 가장 먼저 작전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첫날 확성 심리전을 하겠다고 한 첫날 한 2개 확성기가 가동이 되었고, 그리고 한 이틀 후에 4개, 그리고 이제 그 주말쯤에 이제 11개가 다 가동되지 않습니까? 예. 주에. 대표님, 지난번에 뉴스탑10에 네. 출연해서 말씀하실 때 처음에 가동된 2개의 확성기는 적에게 노출이 안 되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먼저 그 2개를 가동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그게 예. 바로 28사단과 5사단에 있는 그렇군요. 연천군에 있는 확성기들이 적에게 직사화기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는 확성기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그 확성기들을 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북한이 이 방사포라고 하는 것은 직사화기가 아니고 곡사화기입니다. 조준 타격하겠다라고 북한이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탱크나 이런 그 직사포가 있고, 포 중에서 대포처럼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는 곡사화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사포 같은 것도 안 보이는 곳에 위치한 산 뒤에 위치한 그런 것들을 때릴 수 있도록 곡사화기입니다. 따라서 그래서 방사포를 동원한 게 아닌가 싶고, 예.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방사포 중에서 이 122mm는 4단급 무기거든요. 그래서 4단 포병이 동원이 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는 것은 결국 4단장 혼자서 이러한 작전을 기획할 수는 없고요. 그러겠죠, 당연히. 북한의 그 2군단, 지난번도 2군단이었지만 2군단과 함께, 또 2군단장도 벨이 2개밖에 안 됩니다. 예. 따라서 2군단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건 아닌 것 같고, 그 윗선에서 기획을 한 것으로 보는데, 우리의 대응이 지금 이제
K9 또는 155mm 포 이런 것들 수십 발을 발사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 한 개 대대가 포병 한 개 대대가 18문의 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그 대화협전 어떤 개념을 보면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제 우리에게 포격을 가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대포병 레이더가 그것을 확인을 하게 되면 정해진 어떤 그 시나리오가 다 있겠죠. 그 시나리오는 이를테면 그 상황에 따라서 대대가 한 최소 2발을 쏠 수가 있고, 예. 한 5발 정도를 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18문에서 2발에서 5발을 각각 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최저 36발, 네. 최대는 한 90여 발 정도를 쏘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를테면 우리를 포격했던 북한군 포진지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 진지는 우리 그 K9 자주포의 뭐 세례를 되게 이걸 효력사라고 그러거든. 효력사라고 예. 하는 것은 적을 파괴하기 위한 효과를 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효력사인데 그 효력사를 받았다면 아마 그쪽 진지는 뭐 예. 초토화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초토화됐을 수도 있다. 잠깐만요. 신 대표님 잠깐만 계시고요. 네. 이동희 차장. 네. 지금 우리가 군이 대응을 했는데 저쪽에서 포가 날라온 게 지금 3시 52분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렇습니다. 오후. 그러면 대응 포격을 하는데 걸린 시간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대략 1시간가량이 지체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시간이요? 예, 현지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 그 북한군이 발사했던 그런 소리를 들었다라는 주민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당히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에서 농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 지역에 들어갔던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5시 경이 돼서야 우리 군에서 예. 대응 포격을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 그렇군요. 이 지역 주민들은 상시적으로 이 포 훈련과 그리고 이 총에 의한 사격 훈련 소리를 많이 들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소리가 대포의 포인지 아니면 이 총인지 이런 네. 것들을 잘 구분을 하시거든요. 네. 그런 주민들의 증언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면 우리 군의 대응 포격은 오후 5시 경에야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신 대표님. 네. 지금 이동희 차장 얘기 설명 들어보셨는데, 네. 자, 우리 즉각적인 대응은 아니었던 것으로 좀 추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1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됐다. 그러니까 대응 사격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네. 아니면 뭐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을 텐데 이 대응 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즉각적인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북한이 공격을 이제 했을 때 뭐로 공격했고 몇 발을 공격했고 그 몇 발은 각각 어떤 포탄인가 이것을 이제 보아서 그리고 우리는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북한의 그 이 방사포가 우리 확성기를 정확하게 조준해서 확성기를 정확하게 파괴를 시켰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그 군대의 막사를 때려서 인명 피해가 났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은 즉각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어느 정도 위력의 폰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알려진 뭐 그것이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야산에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인명 피해가 전혀 없다면 예. 이것이 그냥 뭐 과연 무슨 포를 가지고 때렸는지 또 몇 발을 몇 발 때렸는가는 그 대포병 레이더로 다 알 수 있지만 뭐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판단을 따로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야산에 떨어졌다면 이것이 한 1시간 정도 걸리면 그 야산까지 가서 조사를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조사하지 않고 무작정 반격하면 북한하고 똑같은 그런 그 무지한 나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랬으면 야산에 떨어졌으면 1시간가량 걸려서 대응 사격을 했으면 그것은 적절한 시간이고 수십 발의 포탄을 쏘았으면 그것은 아주 어떤 그 북한의 공격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시원한 반격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야산이 아니고 우리 부대 영내라든지 민간인 지역이라든지 어떤 그 쉽게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떨어졌는데 1시간가량 후에 반격을 했다면 그것은 뒤늦은 대응이다. 예.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까지는 우리 민간이나 군에 지금 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시간 정도 뒤에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뒤에 대응 포격을 한 것은 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 네.
앞으로 북한이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최소 36발에서 최대 90발까지 대응 포격을 했다. 그럼 북한의 어떤 그 기지가 초토화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북한에서 추가적인 대응을 해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그 대응 사격을 했다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대응 사격을 했다면 북한도 우리 이제 최저 36발, 최대 한 90발 정도를 쐈으면 북한도 뭐 그 정도를 만약에 반격을 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만약에 북한이 한 대대급 화력을 동원해서 쐈다면 그 대대 전체를 사실은 뭐 박살을 내야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속보가 계속 전해 오는 대로 그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분석을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윤기 대표님과는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동희 차장. 네. 그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은 뒤에 대응을 한 것은 주민들의 어떤 제보를 통해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 현재 중면 지역, 그 28사단 포격이 있었던 지역의 행정구역상 그 연천군에 있는 한 최북단의 면 지역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이 대피령에 따라서 어디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이 일대에는 이 대피소가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335 이 대피소로 이동을 하는 중에 있다고 하고요. 그 인근에 있는 왕진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이 지금 그 북한에서 동요가 있다. 전방에서 동요가 있기 때문에 외출을 삼가하고 추가적인 안내에 따르라라는 이런 안내 방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전 사장. 예. 지금 뭐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을 텐데 우리 국방부에서 지금 보고 올라온 내용 중에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죠.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GP에 이제 청와문이 열렸다고 그래서 예. 혹시 북한군의 직접적인 도발이 징후가 있느냐 어제 국방부 기자들이 그걸 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국방부에서는 아직까지 예년에 평소 수준의 어떤 그런 도발 위험만 있지 뭔가 내일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징후는 포착이 안 됐다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 이 포탄이 한 발 떨어진 걸 놓고 그래서 아마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갖고 있는 포로 방사포로 쐈다면 이게 정확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예. 방사포가 현재로서는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켓이 떨어졌다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포탄이 떨어졌는지를 봐야지만 이게 정말 확성기를 겨냥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엄포용으로 우리 얼마든지 확성기를 때릴 수 있어. 그만 방송해. 이걸 보여주긴 단순한 위협인지 예. 이 부분이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아마 국방부의 대응도 조금 그래서 늦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벌써 우리가 대응 사격을 한 지가 1시간이 지났습니다. 북한도 분명히 우리 포탄이 떨어진 걸 봤으면 곧바로 대응을 해왔을 텐데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단순히 혹시 이 부분이 위협만 주기 위해서 쏜 것이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조금이지만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분석을 해봤듯이 18개의 대포가 지금 문을 열고 저쪽을 포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다 가동이 됐다면 36발에서 최대 90발 정도의 포격이 북한 쪽으로 날아갔을 거다. 그러면 북한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보고는 안 들어오고 있나요? 예,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대응 사격을 했는데도 정확하게 원점이 어딘지, 그러니까 한 발을 쏜 부대가 어딘지를 알아서 거기다가 36발이나 90발을 집중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파악이 됐는지 여부가 아직 국방부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6발도 우리가 쏜 게 대충 여기였을 것이다 하고 왕창 쐈는지 아니면 정말 정확한 표적을 정해서 그 부대로 화력을 집중했는지 여부도 아직은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박성훈 논설위원. 네. 지난번에 우리가 지뢰 도발을 당한 뒤에 우리 두 하사분들이 다리를 잃는 그런 참혹한 일을 우리가 당하고도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네. 지금 청와대에서 긴급하게 NSC를 네. 소집을 했단 말이에요. 네. 지금 대응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오늘 당연히 NSC를 소집했어야 하고 예. 사실은 지난번에 북의 지뢰 도발임이 우리 그 5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우리 영토를 북이 와서 매설해서 어떤 우리 군에게 중상을 입힌 이것이 사실 당일날 이미 확인됐었는데 예. 그때 당시 즉시 보고가 되고 제가 생각하기엔 당일날 NSC가 소집되었어야 마땅한데 그때 그 타이밍을 골든 타이밍을 놓침으로써 실제로 뭐 원점이 어디니 계속 이 보복할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네. 아마 우리 군도 뼈저리게 이번에 그 부분을 후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 당시에서 사실 군 지휘부에서는
즉각 보복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최윤희 합참의장이 부대를 방문해가지고 바로 앞으로 즉응하라. 바로 적의 도발이 있으면 즉응하라고 한 것도 바로 그때의 그 회안을 얘기한 걸로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 바로 지뢰에 대해서 원점을 찾지 못하면 우리 정부가 공언해왔던 게 있습니다. 지휘 세력 또는 지원 세력을 타격하겠다.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휘 세력 또는 지원 세력은 바로 앞에 있는 GP입니다. 그렇죠. 북한의 GP, 더구나 우리에게 아무 통보도 없이 설치됐던 4개의 GP를 날려버렸어야 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대응이었는데 그 예. 타이밍을 놓친 것이 북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도발을 어떻게 보면 유도했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시기를 놓치지 않고 어쨌든 1시간이 빠르냐 늦으냐의 평가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현재는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전상철 차장. 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런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북한이 우리 상식적인 판단에 의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대응을 했을 때 오히려 북한이 그동안은 전례를 봤을 때는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북한의 피해가 상당히 발생을 해서 야, 이거 우리도 못 참는다. 우리도 쏘자. 이렇게 해서 이게 확전이 될 가능성, 이 시청자분들이 조금 걱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점에 그 대응 타격을 하는 것이 조금 늦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우리도 인명 피해가 났거나 민가에 포탄이 떨어졌다면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야산에 떨어졌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군부대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보복 타격을 했을 그게 과연 그쪽에 인명을 살상하기 위해서, 예. 인명에 피해를 주기 위해서 그 부대로 쐈는지 여부가 우리 아직 확인은 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이 확인되면 만약 저쪽에서도 만약 인명 살상이 났다면 바로 곧바로 대응을 해왔을 텐데 네. 나지 않았기 때문에 즉 반응을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군이 직접적으로 상대의 기지를 직접 타격했다기보다는 그 주변을 타격했을 가능성도 있다. 있다. 네. 이렇게 봐야겠네요. 이동희 차장. 말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1시간이면은 적의 이 포가 대피소에서 나와서 쏜 뒤에 다시 들어가기에 10번을 하고도 남을 만한 시간이기 때문에요. 적의 직접적으로 우리를 공격했던 그 무기에 대한 원점 타격은 하지 못한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요. 예.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만 지금 우리가 아무 일이 없다가 지금 적의 한 발 포탄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우리 장병을 향해서 직접적인 도발을 행했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맞대응을 한다고 해서 확성기를 튼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을 공공연하게 타격하겠다라고 북한에서 공언을 해오는 그런 시점에서 포탄이 날아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하게 야산에서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야산도 엄연하게 대한민국의 분명한 영토입니다. 네. 그 영토 안에 북한에서 호언장담했듯이 포탄이 날아온 것에 대해서 1시간이나 정말 신중하게 대응을 했다고 한다면 그동안 군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해왔던 원점 타격이라는 그런 전략 전술은 찾아볼 수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연천에 우리 포격이 지금 된 상태고,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대피령도 내렸다고 하는데, 자, 현지 전화 연결을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연천군에 있는 이장님을 저희가 지금 전화로 연결을 했는데, 자, 지금 자세한 현지 분위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불안하신 그런 상황이실 텐데, 지금 현지 분위기가 어떤지 좀 전해주시죠. 분위기는 우리 주민들은 지금 다 마을에서 대피하고 있는 상태예요. 예. 다 대피를 하셨군요. 이완배 이장님이신데요. 네네. 예, 지금 포탄 소리를 혹시 들으셨습니까? 이쪽에서 안 들려요. 아, 그쪽에서는 안 들리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군에서 대피를 하라고 대피소를 가라고 그랬는데 지금 마을에서 마을 방송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 군에서 직접 지금 현장에 나와서 좀 지휘를 하고 있거나 또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거나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군에서는 안 나옵니다. 군에서는 안 나오고. 예. 우리 마을 자체에서만 지금 허구해하고 제가 불만이 많은 게 그겁니다. 이게 무슨 대피를 하라 그러면 군이나 이 관공서에서 와서 이 대피를 하라 그러고, 그리고 최소한
비상식량, 물이라든지, 비상식량에도 갖췄고, 대피소에 있으면 발전기라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허울 좋게 이렇게 대피소만 만들어 놓고, 그런 시설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 가서 죽느니 차라리 집이 있는 게 더 편하다 그래갖고. 아, 그래요? 예, 그 대피소를 안 가고 있어요. 자,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이 방송 내용을 보고 계신 네. 분이 계실 텐데, 네. 빠르게 그런 지원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현장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재난처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은? 예. 주민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예? 편안하게, 대피소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니 재난 정거 아닙니까? 예. 근데 여기 주민들이 아주 무척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이 안에는. 예,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신 정부에서 즉각 대응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완배 이장님 감사합니다. 예. 자, 황스택 기자. 네. 자, 추가로 들어온 내용 지금 계속 컴퓨터로 확인을 하고 계신데, 네. 자, 우리 지금 기자들이 보고한 내용 합쳐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자, 일단 지금 천상조 차장이 얘기해 준 것처럼 지금 정확히 북한에 대해서 지금 그 공격이 왔을 때 우리 군의 대응은 있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NSC가 소집이 돼서 지금 향후 대응반을 논의하고 있고요. 지금 현지 주민이 전해준 것처럼 우리 정부 측에서도 그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처럼 대응이 있었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수십 발의 지금 대응 포격이 있었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북한이 과연 이것을 의도한 것이냐 아니면 지휘관 한 명의 돌발 행동이냐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지금 이제 저희가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한미 연합군이 지금 한미 을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계 태세라든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어떤 지금 돌발 상황이 있을 때 대응할 준비 태세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북한이 이것을 알고도 이런 도발을 했는지 아니면 이분이 정말 어느 지금 군사 분석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휘관의 돌발적인 행동인지 그런 예.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그 속보로 들어온 이야기를 전해드리자면요. 지금 그 대피 명령이 내려진 곳은 연천군 중면뿐만이 아니라 중면과 바로 인접해 있는 신서면 일대에도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아, 그렇군요. 합니다. 그래서 시간차가 좀 있네요. 그 중면에는 오늘 오후 5시 8분에 이 대피 명령이 내려왔고 그리고 바로 인접한 신서면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5시 20분에 대피 명령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점차적으로 대피 명령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국방부에서도 지금 아주 숨가쁘게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국방부에 나가 있는 우리 정치부의 김종석 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석 기자. 네, 국방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지금 국방부가 아주 비상 상태일 것 같습니다. 현재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예, 지금 국방부가 사실관계 파악하고 있는 건요. 첫 번째, 이게 로켓으로 추정된다는 건데, 첫 번째 보도에서는 이게 처음에 총인지 포인지 확인이 안 됐다고 이제 국방부가 입장을 발표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로켓으로 추정된다고 일단 1차 발표는 나와 있는 상태지만, 정확히 이게 어떤 로켓인지는 아직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야산에 떨어졌기 때문에 북한이 정말 의도를 갖고 이 대북 방송의 확성기 원점 타격을 하기 위해 이 로켓을 발사했는지 여부인데요. 이것도 아직 국방부에서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북한의 도발이 있는지 국방부에서 지금 들어온 얘기는 있습니까? 이게 15시 52분 그러니까 3시 52분경에 우리 탐지 장비로 북한의 로켓으로 추정되는 탄도 궤적이 포착됐고 1시간 뒤에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했는데 아직까지 북한의 이렇다 할 대응이 없기 때문에 북한군의 추가 도발 사항은 없고 그래서 현재는 지금 1차 공방 있는 이 뒤에 별다른 지금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야, 그렇군요.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그럼 대응 포격 뒤에 북한의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까지는 파악된 내용은 없는 상태입니까? 예, 파악된 내용은 없고 군은 일단 17시 40분 그러니까 5시 40분부로 전군 최고 경계태세를 발령해서 일단 우리 군에 추가 피해가 없도록 지금 도발에 대비하고 있고요. 북한군의 도발 수위를 계속 면밀히 체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종석 기자, 잠시 후에 또 전화로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손수호 변호사님. 네, 사실 이번에 그 1시간 후에 이제 그 우리 군이
북에 대해서 이제 타격을 했는데요. 그동안 공언했던 것은 바로 원점 타격이었습니다. 예. 물론 원점 타격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는 개인적인 판단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군에서 공언했던 것은 원점 타격인데 지금 군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발표하는 그 표현 자체를 보면은 원점 지역으로 타격을 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원점 지역. 네, 그렇다면 예. 그게 그 의미가 의도적으로 다르게 쓴 거라면은 실제로 그 원점의 의미를 우리 쪽으로 이제 그 공격을 가한 그 화기를 의미한다면 실제 원점 타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또한 원점 타격이 가능했다면 또한 탄도를 그 추적해서 실제로 우리 쪽으로 포를 쏜 그 위치, 로켓 등의 위치를 파악했다면 거기로 타격하는 것이 원점 타격일 텐데 그게 아니라 1시간 후에 그쪽 방향으로 어떠한 일종의 대응 사격을 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동안 공언해왔던 원점 타격이 이번에도 혹시 못한 것인지 혹은 안 한 것인지 이 부분도 나중에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네. 자, 관심은 이제 NSC가 열리고 있는 이 상황, 거기서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 하는 걸 텐데요. 네. 지금 열리는 것에 대해서는 뭐 지금 나오는 내용은 네. 추가적으로 내용은 없어요. 그죠? 네, 네. 열렸다는 것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현재 NSC 정확히 얘기하면 NSC 상임위 예. 상임위에서 아마 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 다시 말해 지금 제한전으로 북이 한 발을 쏜 것은 말하자면 경고 차원에서 국지적으로 던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수준에서 대응한다. 예. 이런 첫 번째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고. 잠깐만요. 네. 지금 NSC 상임위가 열린다면은 김관진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회의가 열리는 건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가 열리는 게 아니라? 상임위라고 하면 통상 이제 안보실장이 주재하거든요. 예. 현재 아마도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아마 1차적으로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김관진 실장이 그 상임위 멤버들을 소집을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김관진 실장이 어쨌든 중요한 사항을 보고 받으면서 하고 그 실시간으로 또 대통령께 이런 상황이 보고되고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까 1차적으로 가장 제한적인 그 시나리오에서부터 시작해서 만일에 북한의 지금 추가 대응, 우리가 수십 발을 지금 K9을 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북한의 대응 사격이 있을 경우는 다시 우리 곱하기 3 이상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경우는 상당한 부분의 어떤 화력과 그 확대가 예상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대비한 어떤 해 공군의 점검 또 그다음에 한미 연합사와의 협조 이런 부분이 아마 지금 전체적인 그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을 걸로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지금도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지금 아까 박정훈 앵커가 질문하셨던 그 NSC의 지금 그 소집 주체 역시 지금 박근혜 대통령으로 지금 그 보도가 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NSC를 소집했고 회의도 주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확실하게 이번에는 지난번과 다른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천상철 차장. 네. 예. 일단은 굉장히 위중한 상황입니다. 진돗개 하나가 발령이 됐으니까. 진돗개 네. 평소에는 진돗개 셋이고요. 그다음에 위기 상황엔 진돗개 둘. 가장 위급한 상황엔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는데 예. 현재 진돗개 하나 발령 상태고요. 예. 지금 전군 지금 휴가 나가 있는 또 지방에 있는 군인들 전부 다 지금 소집 명령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요? 전부 다 워커 신고 기다리고 군장 메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위중한 상황인데 아직까지 북한의 지금 대응 사격, 추가 도발은 없다고 하지만 언제 지금 이게 다시 결정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그러니까 저쪽도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피해 상황, 자기들이 피해 상황을 확인한 뒤에 그 다음에 대응 사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지금 도발 가능성을 절대 낮게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황스택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을지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예. 우리의 무장 상태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자칫 북한이 여기서 추가 도발을 해올 경우에는 이게 정말 전면전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도 아마 굉장히 우려는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 네. 예, 좀 전에 이야기 나온 진돗개라는 게 진돗개 경보 중에 이제 그 단계가 있는데요. 일단 국지적인 상황에 있어서 위기가 있을 때 발령되는 그런 그 단계적인 경보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진돗개는 평소에 셋, 그리고 이제 중간 단계, 탈흥병이 발생했거나 무장 간첩의 침공 예상되는 경우에 진돗개 둘이 발령되고요. 또한 진돗개 하나는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인데, 그동안 이제 그 주요 사건, 진돗개가 발령됐던 그 주요 사건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요, 일단 김정일이 사망했을 당시 2011년에도 진돗개 하나가 발령된 적이 있고요. 또한 지난 2014년이죠. 강원도 고성에 무장 탈영 사건이 있을 때도 역시 진돗개 하나 발령됐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진돗개 하나가 발령된 상황이고, 앞으로 그 진돗개 하나가 관련된 지역 자체가 좀 확장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박성원 논설위원. 네. 자, 이렇게 북한의 도발이 지금 두 차례나 이어져서 지금 도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앞으로 남북 관계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고요. 이번 일이 지금 추가적인 북한의 도발이 없다 하더라도 남북 간의 어떤 군사적 대치 분위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위기감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4일날 바로 어떤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은 것, 우리 정부가 사실은 이 부분은 그 8.15의 어떤 대화와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그런 정부의 어떤 강한 그 의지가 사실 담겨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전부 다 북한이 우리의 그 대북 그 남북 고위급 회담 제의도 거절했고 그리고 대통령의 이런 8.15에서도 여전히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오히려 도발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또 이희호 여사가 이번에 방북했었을 때 그 북한 쪽 관계자가 우리한테 이 정부와는 현재 그 남한 정부와 박근혜 정부와는 앞으로 임기 끝날 때까지 대화할 일 없이요. 예. 라고 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아마 상당 부분 냉각기가 이런 상황에서 불가피해 보이고 북한이 실제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어떤 그 대화보다는 실제로 우리의 어떤 대응 태세를 떠보는 이런 상태. 그리고 만일에 오늘 저렇게 대응하지 않았더라면 더 추가적이고 더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아마도 그 위험한 예. 도발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네. 지금 그 부분을 정부가 적절하게 제어하고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가 워크 대표가 지금 전화로 다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취재를 했다고 하는데 연결해서 또 자세한 얘기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신인균 대표님. 네. 자, 일단은 우리가 포를 지금 쐈단 말이에요. 저쪽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줬을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신 내용이 있습니까? 저쪽에 입은 타격은 예. 우리로서는 지금 어떤 그 정찰기를 북한 쪽으로 집어넣지 않고서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죠. 예. 지금은 뭐 우리 정찰기가 전면전 상황 같으면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대표님. 제대로 알 수 없고, 예. 우리가 쏜 포가 어떤 포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는지 저쪽에 어느 정도의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저쪽 어느 정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포인지 이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주시죠. 이제 그 28사단이 공격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28사단 포병이 반격을 했다면 155mm 견인포일 가능성이 크고요. KH-179라고 하는 포입니다. 네. 그리고 28사단 뒤에 6포병 여단이 군단 포병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군단 포병이 반격을 한 것이라면 K9 자주포가 반격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 두 개의 포가 둘 다 똑같이 155mm거든요. 예. 그래서 위력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한 36발 정도를 반격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 36발 정도를, 예. 네,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36발이면 한 개 대대가 18문이기 때문에 한 개 대대가 각 2발씩을 쐈다. 예. 라고 그러니까 판단이 되고. 각 그중에서 한 포가 발은 2발씩 쐈다. 예. 그렇죠. 그중에 한 발은 우리 포탄이 제대로 지금 목적지에 가고 있는가, 예. 목표물에 가고 있는가 하는 어떤 기준포고요. 나머지가 이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정찰 자산으로 제대로 목표물 쪽으로 날아갔다. 또는 왼쪽으로 뭐 한 100m 정도 이동을 했다. 그럼 왼쪽으로 제대로 쏘는 건 왼쪽으로 이동시켜서 쏴라. 뭐 이런 걸 또 지시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나서 2발을 이제 연속으로 쏘는 것이죠. 그걸 이제 효력사라고 그러는데 우리 K9이나 KH-179 견인포, 하여튼 152mm 포탄 하나가 한 50m 정도의 살상 방향입니다. 아, 50m? 네, 포탄 예. 하나가 한 50m 정도의 살상인데 그것은 뭐 50m가 이를테면 막 다 죽는다는 거 아니고 완전 평지에 50m까지 최대 살상을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그 18문 공격을 받았으면 아마도 뭐 막사에 만약에 맞았다면 막사는 완전히 다 막사라는 게 건물이죠. 예. 건물은 그냥 다 부서졌을 테고 그게 이제 북한 포병 진지에 떨어졌다면 포병 진지는 뭐 거의 내려앉아 버렸겠죠. 야, 그렇군요. 네, 뭐 그 정도 위력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28사단과 북한의 타격 지점이 됐던 곳과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28사단은 어떤 임무를 하고 있는 곳인지 분석을 좀 해주시죠. 28사단은 우리 이제 6군단에 소속되어 있는 GOP 경계부대입니다. 6군단에 뭐 28사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대가 있고 그 6군단 뒤에는 26사단이라고 하는 기계화 보병 부대가 이제 백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6군단에는 이제 6포병여단이라고 하는 군단급 그 포병 여단이 아주 이제 많은 그 포병 대대를 거느리고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예. 28사단 같은 경우는 이제 부대 이름이 무적 태풍이에요. 무적 태풍이고 여기는 이제 연천 지역의 GOP 철책을 방어하고 경계하는 부대입니다.
예. 거기에는 이제 지금 뭐 포병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4개 포병 대대가 있어서 그 중에서 1개 포병 대대가 155mm 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28사단 포병이 만약에 반격을 했다면 28사단 포병의 그 155mm 1개 대대가 일제 사격을 했을 테고, 아니면 좀 더 신속하고 북한 대응을 봐서 더 강력한 대응을 하자라고 예. 우리 군 지휘부에서 판단했다면 6포병여단을 동원해서 아마 사격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시청자분들도 가장 궁금하신 게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입니다. 자,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추가 도발 가능성, 그리고 우리 주민들, 지금 뭐 연천 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참 많은데 지금 대피소로 다 대피가 돼 있는 상황이지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동부 전선과는 달리 서부 전선은 철책 바로 아래까지 우리 민간인들이 농사를 짓고 계세요. 예. 그래서 철책 바로 아래까지 우리 민간인들이 사실은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출입이 아주 잦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그 농사를 지으시러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우리 상상보다 어떤 그 전방 지역의 그 군부대, 그러니까 민통선 지역이 조금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고의적으로 우리 민간인을 살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우리 군부대만 공격하기 위해서라면 우리 민간인이 다칠 우려는 사실 적은데요.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계산과는 전혀 다른 집단이기 때문에 민간인을 공격할 개연성도 사실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포탄이란 게 아주 강력한 무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포탄이 날아온다는 판단이 드시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화장실로 들어가세요. 화장실이요? 예, 자기 집의 화장실로 들어가세요. 집에 있는 화장실로? 예. 이를테면 아파트에 북한 포탄의, 아파트 거실에 북한 포탄이 떨어지면 안방이 있고 안방 안에 또 화장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벽을 이렇게 한 개, 두 개를 뚫을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따라서 북한 포탄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즉시 화장실로 들어가셔서 뭐 방송을 좀 듣는다든지 이렇게 하실 것을 좀 당부드리고요. 예, 예.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예. 군의 통제를 잘 따라주시는 게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인균 대표님. 네. 그 사이에 계속 좀 네. 파악을 하고 계시면 저희가 또 전화로 연결을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황스택 기자, 속보 들어온 거 정리를 또 네,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방부에서 정식 확인해준 내용이 있습니다. 예. 우리 군의 대응 시점이 지금 과연 이제 언제였느냐, 지금 뭐 이동열 차장도 얘기를 해줬는데요. 우리 군이 정확하게 확인한 시간은 5시 4분에 우리가 대응 사격에 나섰다는 것을 국방부에서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국에는 1시간 12분 만에 대응 사격을 한 거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여전히 대응 작전이 진행 중이지만 그 작전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고요. 예. 그리고 아까 다시 확인했듯이 6시부터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NSC 회의가 열리고 있고 그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직접 주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동희 차장이 아까 설명을 했듯이 이 포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는 주민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포가 떨어지는 소리를 직접 들은 분을 저희가 지금 전화로 연결을 했습니다. 자, 연천군의 삼군리에 계시는 최기종 이장님 전화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장님 나와 계실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자, 지금 상당히 불안하실 텐데 지금 포소리를 직접 들으셨다고요? 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좀 당시 상황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녁 때가 돼가지고 저녁 들어선이라고 하길래 또 비도 한번 쏟아지고 그래가지고 바깥에 나와서 비설거지를 하는 중인데 뭐가 베란간에 꽝 하면서 그냥 한 30여 발 터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냥 면사무소에서 비상 마이크로다가 막 방송을 하면서 우리 마을 방송도 해달라고 연락이 오고 그래가지고요. 예. 그래서 마을 방송을 또 내가 가서 했어요. 그래가지고선 지금 대피소로 다 와서 있는 중이에요. 아, 지금 대피소에 계십니까? 거기 몇 분이나 지금 같이 계십니까? 지금 여기 있는 자, 지금 대피 방송이 들리고 있네요, 내용에. 전화교통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지금 안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여기에 지금 있는 양반들이 지금 우리 동네 주민들하고 또 이웃 마을에 있는 양반들하고 다 일로 들어와가지고요. 지금 현재 한 80여 명이 넘어요, 지금. 그리고 아, 그러세요?
방송에서도 막 나오고 여러 군데서 많이 나왔어요. 아, 혹시 저 드실 뭐 물이나 이런 것들은 구비가 돼 있습니까? 예, 물건은 벌써 여기 다 도착해서 쌓여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예. 또 가져오겠어요, 뭐. 주민들이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일 텐데요. 아유, 정신없어요, 지금. 예. 자, 지금 어떤 말씀들을 나누고 계십니까, 안에서? 그냥 이런 일이 있는 것이 뭐 한두 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주 그냥 확 때리자. 예. 아, 북한에 좀 본때를 보여주자? 그렇죠. 예. 아, 알겠습니다. 주민들 아마 상당히 심적으로 좀 불안한 상황이실 텐데, 지금 최기중 연천 삼곤리 노인 회장님 전화로 연결해서 지금 대피소 내부의 분위기를 저희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자, 회장님 감사합니다. 예, 예. 자, 박성훈 논설위원. 네. 뭐 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상당히 불안하기도 할 테고, 북한이 언제 지금 대응 사격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좀 클 텐데, 네. 자, 지금 뭐 우리 정부에서 열심히 대응을 하고 있지만 네. 부족함이 없는지 좀 더 살펴야겠습니다. 예, 일단 아마 대통령이 직접 지금 NSC를 주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그 도발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주민 대피라든지 여러 문제까지도 지금 그 NSC 회의에는 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그다음에 예. 외교 국방통일장관, 그다음에 NSC 1차장 이러한 그 안보 라인의 주요 지휘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참석을 하기 때문에 예. 아마도 그런 사항까지도 현재 이루어지고 또 일반 행정기관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가 되고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예. 전 차장. 네, 지금 만약에 피해가 북한군에 있었다면 네. 지금은 이제 조선중앙방송이 방송을 하는 시간입니다. 원래 5시부터 했는데 평양시 제정하면서 5시 반으로 늦춰졌거든요. 그래요? 그럼 현재는 막 지금 뉴스가 하고 있는 시간인데 네. 아직까지는 피해 상황이라든지 우리의 그 보복 사격에 대한 얘기는 언급이 없다고. 아, 언급이 없다. 아직까지는 본인들도 아마 파악을 하고 있을 텐데 맞대응으로 나올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예. 이 부분을 분명히 속보나 자막을 통해서 내보냈을 겁니다. 아직은 없는 걸로 봐서는 네. 오늘 현재 당장 보복 사격이 있을 것이라고는 조금 예측은 안 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8사단에서 운영했던 확성기가 우리 군이 지뢰 도발을 당한 다음에 처음으로 가동했던 지금 확성기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나머지 확성기들로 북한의 공격이 옮겨갈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한 발을 떨어뜨려 놓고 우리 군의 대응을 아마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바로 반격이 오네? 이러면 본인들도 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목표물을 향해서 포탄을 떨어뜨렸을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현재 로켓이라고 이게 이 궤적이 로켓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로켓이라고 하는데 로켓은 곡사포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로켓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어떤 종류의 로켓인지를 먼저 파악을 한 뒤에 우리가 아마 추가적인 또 아마 대응을 할 수도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북한군 수뇌부의 심리 상태가 또 궁금한데 일단 한 발을 쐈더니 지금 우리한테 36발을 맞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더 천배 맨발을 갚자 이런 어떤 그런 구호가 내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위축이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미 을지 훈련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무장 상태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예. 자칫 우리에게 도발을 했다가 천배 만배로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추가 도발의 가능성을 쉽게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마 항상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한미 을지훈련이나 각종 봄에하는 여러 가지 한미 훈련을 했을 때도 북한이 동해상으로 또는 서해상으로 미사일이나 로켓을 발사한 적은 있었지만 예. 이게 이제 대부분 공해상에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라고 경고만 하고 말았지 실제적으로 보복 사격을 했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분명히 어쨌든 야산이지만 네. 우리 영토에 떨어졌기 때문에 곧바로 대응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바로 도발을 했다가는 좀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북한이 바로 반격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자, 우리 무장 상태, 우리 군과 또 미군과의 지금 협력 관계가 만들어져 있는 합동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투력이 어느 때보다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추가 도발이 아마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전망까지는 할 수 있는데요. 박성훈 논설위원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마 NSC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는 분석 토픽이 북한이 왜 예. 아마 도발 의도일 겁니다.
그 도발 의도를 알아야 지금 이게 어디까지 번질 것인가를 파악할 수 있을 텐데 1차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처음에 2군데에서 시작해서 11군데 전 전방지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 것이 아마도 그 중에는 아직까지 김정은에 대한 직접적인 비방은 우리가 직접적인 공격과 폭로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예. 이 부분이 전방에 미치는 북한에 미치는 영향이 아마 심각하다고 판단한 야전 지휘부에서 어떤 일단 충성 경쟁 차원에서 예. 그리고 본인들의 자구책 차원에서 이 저질러졌을 개연성이 가장 낮은 단계에서 본다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실제로 김정은 자체가 이 부분을 지시해서 처음부터 시작돼서 어떤 오늘 바로 우리가 한중 정상회담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3일날 가서 우리가 한중 정상회담을 한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지금 중국과 굉장히 아주 최악이라고 관계가 표현해도 악화돼 있죠, 지금. 이상하지 않을 만큼 김정은 취임 이후에 관계가 악화돼서 이번에 중국을 방문할지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박근혜 대통령의 발목을 묶고 실제로 그런 한중 관계의 접근을 교란시키기 위한 의도도 정치적으로 있었을 수도 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아마 그 정치적 의도까지도 분석을 하고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 의도를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겠죠. 예. 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북한이 어떤 추가적인 도발이나 추가적인 움직임을 해오느냐 이런 부분 NSC뿐만 아니라 우리 군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군이 일단 지금 확인한 부분은 우리 군이 지금 36발에 지금 음대 사격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추가적인 북한의 군의 움직임은 파악되고 있지 않다. 예. 이게 지금 우리 군에 파악된 것이고요. 특히 이제 또 생각해 볼 것이 우리가 지금 개성공단에서 남측 인원들이 북한에서 이렇게 입출경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지금 이 3시 52분에 있었고 그다음에 5시 30분에 북한에서 이제 우리 인원들이 빠져나왔을 때 그 절차에 있어서 이게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북한이 아직 섣불리 예를 들어서 지금 전면전이라든지 전면전의 단어는 좀 심각한 단어였지만 추가적인 도발을 해오려면 뭐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사인을 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오늘 개성공단을 왔다 갔다 하는 인원들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라든지 예. 좀 이런 움직임은 그러니까 없었다는 결과적으로 게 나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남쪽으로 넘어오는 분들이 정상적으로 제 시간에 출경을 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북한의 도발 의지가 더 강했다면은 그분들을 억류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뭔가 추가적인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갈 수 있었는데 그런 기류가 없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도발 의지가 지금 상태로는 더 강화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는 네, 근데 거죠. 아직까지는 북한의 움직임은 저희의 항상 예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현재 개성공단이라든지 우리 군의 대응 사격 이후에 추가 움직임이 없다 이런 부분들은 일단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외신들도 북한의 포격 소식을 긴급 소식으로 타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희 씨. 예, 지금 분명한 거는 북한에서 우리 영토를 향해서 무력 도발을 추가적으로 감행을 해왔다. 이런 점이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자, 첫 번째로는 왜 그랬을까라는 원인을 분석을 하는 한편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까 이 추가적인 도발을 대비함과 동시에 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이런 시점에 맞춰서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는 정치적인 계산 이런 것까지 모두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최대의 관건인데요. 일단 주민들 목소리를 들어보면 오히려 정부 당국자들이 좀 보고 배워야 할 점들이 아닌가. 지금 당장 바로 포탄 소리를 들었을 만큼 현장 가까이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아까 어떠셨습니까? 대단히 차분하고 오히려 북한이 다시는 저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따끔한 그런 혼을 내야 된다. 이런 톤의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대피소에 가 있으면서도 사실은 당황하거나 겁먹은 소리가 전혀 아니라 그러게요. 오히려 당당하고 의연하고 지금 뭐 물자도 잘 돼 있고 그리고 대피 안내 방송도 지금 속속들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준비만 잘 갖춰져 있다면 북한의 저런 작은 도발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강하게 대응을 하게 되면 지금 오히려 당황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의연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줘야 할 겁니다. 자, 전상철 차장.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뭔가 자세를 낮추면서 또 핵무장의 의지를 좀 줄이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 경우 우리는 잡아주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금 북한의 기조는 계속 변하지 않고 우리에 대해서 적대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쌍십절이라고 하는 당 창건일에 지금 뭔가 열병식도 할 것이고 새로운 무기도 선보일 것 같고 또 4차 핵실험까지도
있을 것이라는 거론되고 추정이 있죠, 지금. 거론되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그동안에 입장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우리가 언제든지 핵만 포기하면 아니면 우리의 손을 잡아주기만 하면 오이사 조치 해제부터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할 수 있겠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답변은 한미 군사훈련 중단해라. 그럼 이산가족 만나줄게. 훈련하지 마라. 전단 쏘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과 대화를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항상 선제 조건을 내걸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요구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이 게다가 이번엔 도발까지, 추가 도발까지 오늘 또 해왔기 때문에 이동영 차장이 지적한 대로 엄격하고 수배, 수십 배 이상의 타격을 줘야지만 북한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동안의 이 못된 버릇들을 좀 고쳐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만약에 우리의 대응이 어떤 북한의 지휘부를 타격했다거나 북한의 민가를 만약에 우리가 인명 타격을 줬을 경우에는 예. 북한이 어떻게 또 나올지도 모르기 그러게요.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면밀하게 우리가 보복 타격을 하더라도 아주 면밀하게 타격을 해서 이 핵심만 딱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성훈 논설위원. 네. 지금 지난번에 지뢰 도발이 있었을 때요. 이달 4일이었죠. 그때 즉각적으로 내용이 알려진 뒤에 야당에서는 아주 북한을 규탄하는 그런 내용도 밝혔었고 또 직접 임진각에 가서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모습도 보였었고 아주 긴밀하게 대응을 해서 점수를 많이 땄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어떤 대응이 나오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방금 말씀하신 지뢰에 대한 도발도 중요한 반응이지만 그 다음에 또한 중요한 국면이 있었죠. 예. 8월 16일 날 그 문재인 대표가 어떤 광복절과 관련해서 북한에 대해서 5.24 대북 제재 조치였던 5.24 조치를 해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야당이 5.24 조치를 해제하고 대북 대화를 전면적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한 상황에서 아마도 곧 나올 야당의 반응은 정상적인 야당이라면 예. 당연히 북한의 이러한 우리의 엄중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뢰 도발에 이어서 실제로 어떤 우리 영토를 다시 침범한 저런 도발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다라고 예. 아마 규탄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5.24 대북 제재 조치의 해제 요구도 당분간은 아마 직접적으로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북한에 저는 도발이 있다면은 그전에는 남남 갈등의 소재가 되고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야당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이런 남남 갈등의 소지는 좀 줄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의 반응도 중요하지만 지금 굉장히 아마 앞으로 주목되는 대목이 이 회의를 지금 주재하고 있는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첫 메시지를 무엇으로 내놓을 것인가. 그러겠네요. 이것이 우리의 향후 대응 기조와 더 나아가서 대북 정책 기조까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이제 NSC를 마치면서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또는 만일에 우리가 지금은 별로 전례가 없었습니다만 혹은 직접 육성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도 있죠. 직접 육성으로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놔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의 메시지가 아마 굉장히 중요해지고 방금 들어온 얘기로는 여야 할 것 없이 예. 지금 대북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 무모한 도발에 대해서 즉각 중단할 것을 북한에 그렇군요. 촉구하는 이런 예. 쪽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지금 이제 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보낼 것인가, 그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지금 현재 6시에 소집됐으니까 벌써 한 50분 정도 이제 그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안전보장회의란 NSC가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를 모르실 시청자분도 간혹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서 대통령이, 어떤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자문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왜 NSC가 더 중요하냐면은, 사실 그 군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헌법 89조에 의해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든요. 따라서 그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NSC의 자문을 거쳐서 대통령이 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더더욱 이런 그 NSC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한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서 대통령에게 보고함으로써 대통령의 그런 최종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또한 너무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만, 이제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선전포고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만,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사항이거든요. 따라서 그런 점 다 고려해서 NSC가 오늘 아주 충실한 그런 심의기관으로, 자문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지금 아주 긴밀하게 지금 이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NSC에서
어떤 논의 결과가 나올지,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나 추가적인 어떤 응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지 이것도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동희 차장. 네. 또 새로 나온 내용 있으면 또 정리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속속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정의당에서는 약간 이제 이 북한을 규탄을 하면서도 예. 이 추가적인 확전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이 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국방부에서 잠시 후에 이제 브리핑을 직접 한다고 합니다. 국방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나올 텐데 그동안에 우리가 나눴던 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종합해서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신인균 대표,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를 전화로 지금 다시 한번 연결을 해서 그 사이에 들어온 새로운 내용, 또 군사적으로 우리가 의미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인균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네. 자, 지난번에 대통령이 NSC 회의를 열지를 않고 이 김관진 안보실장이 상임위만 열었다. 그것도 4일이나 뒤늦게 열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직접 이 NSC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할 수 있을까요? 자, 이번 이 북한의 그 방사포탄 공격이 이것이 그 확성기를 노려서 공격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방사포라는 것이 아주 길쭉한 파이프처럼 생겼고 길쭉한 것이 그 일반 포탄보다 속도가 아주 느립니다. 그래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명중률이 아주 안 좋은 것이 방사포인데 예. 그 방사포탄을 확성기를 향해서 한 발만 쏘았다는 것은 명중을 시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공격할 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계속 심리전을 하면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고 또는 예고편 뭐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NSC를 대통령 주재로 열었다고 하면은 그러면 실제로 북한의 이 예고편 말고 진짜 북한이 도발을 해온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대응을 할 것이냐 그리고 확전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뭐 이러한 것들을 판단해서 수위 또는 작전 그리고 군에 대한 어떤 그 신뢰를 보내준다든지 예.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의논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진돗개 하나가 발령이 돼 있는데 이게 얼마나 위중한 건지 이보다 더 높은 단계의 군사 대응 방식은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정리를 좀 해주시죠. 진돗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지 도발에 대해서 북한의 그 어떤 그 대남 침투 뭐 이런 그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진돗개가 두 개가 되면 진돗개 둘이 선포가 되면 이제 경계가 강화되고 진돗개가 하나가 이렇게 선포가 되면 이제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갖춥니다. 경계 태세군요. 네, 그리고 이제 워치콘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그 워치콘은 각 단계별로 북한의 어떤 그 우리가 정보 자산을 동원해서 뭐 위성이라든지 감청 시설이라든지 이런 정보 자산을 동원해서 북한의 어떤 동향을 살피는 것이 워치콘이고 아마도 워치콘도 지금 상승이 됐겠죠. 예. 그리고 데프콘이라고 있는데 데프콘이요? 네. 데프콘은 이제 전쟁에 대비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데프콘 3 상황이 만약에 데프콘이 상향이 되면 이것은 그 전면전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전시작전 통제권에 의해서 한미연합사로 작전 통제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작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도 북한이 좀 더 강력한 도발을 한다 하더라도 데프콘은 우리 합참이 주도적으로 작전을 하기 위해서 데프콘은 상향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예. 데프콘 상향이 되면 이제 그 한미연합사가 작전을 하게 되니까 네. 상향을 하지 않고 이 진돗개 상황에서 데프콘 현 상태를 유지하고 진돗개 상황에서 국지도발 상황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작전을 할 것으로 봅니다. 자, 지금 전군이 비상사태가 선포돼 있다. 그리고 이제 휴가 갔던 군인들도 다 이제 부대 복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각 군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비 태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제 휴가 나왔던 군인들이 즉시 그 복귀 명령이 내려졌다라고 하면은 예. 물론 진돗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데요. 그것은 전면전 또는 강력한 어떤 고강도의 국지전도 각오를 하겠다라고 하는 군의 의지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도 대비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군의 의지가 되는 것이고 아무튼 이번에야말로 대통령이
이하 우리 어떤 그 정부 그리고 전군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북한의 도발에 강력 대응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고, 근데 이제 한 그 3시 50여 분경에 북한의 포탄이 날아왔는데 왜 우리는 1시간 정도 있다가 반격을 했냐? 이것은 이게 전면전 상황, 전면전 징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전면전 상황 같으면 즉각 대화력전 어떤 그 작전 계획에 의해서 즉각 대응을 하는데, 이것은 전면전 징후가 아닌 북지도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북한이 우리에게 그 공격을 가한 그 포탄의 종류, 그리고 그 위력 이런 것들 다 조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몇 배 정도의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를테면 지금 북한의 122mm 방사포의 탄두 중량이 한 20kg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K9 탄두포의 155mm 포탄 탄두 중량이 한 6kg 정도 돼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 포탄 한 4발과 북한 방사포탄 1발 정도를 같은 값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가 36발을 반격을 했으면 한 9배 정도의 반격을 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금 반격은 늦었지 않은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흥균 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